왜 아이가 안 생길까? 임신을 원하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불임 부부들이 많죠. 새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이 불임증이.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요즘에 불임 부부들이 많죠. 다행스럽게 최근에는 이제 결혼하는 젊은 커플들이 많아서 대한민국에 그래도 이제 출산율도 올라가고 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제가 소아과 밑에서 소아과를 바라보고 약국을 한 10몇 년을 했었어요. 그때 처음에 제가 소아과를 바라보고 이제 조제 전문 약국을 했을 때만 해도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한 10년 사이에 얼마나 출산율이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강화했는지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한민국 큰일 났는데 너무 애를 안 낳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또 코로나 시기 통과하면서 사람들이 아예 예식장 자체, 예식 자체를 못한 것도 있고, 하여튼 그랬는데 최근에 또 이제 그동안 못했던 결혼을 해서 그런지 젊은 커플들이 많이 생겨서 되게 다행이긴 하는데요. 그들 중에서 이상하게, 임신을 원하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이게 슬슬 걱정하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불임 클리닉 이런 데 이제 문을 두드리시고 하는 분들을 제가, 자주 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도 좀 있죠. 아니, 젊은 사람들인데 왜 아이가 안 생길까? 왜 이렇게 불임 부부들이 많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저는 이제 생기산하고 비타민 요법을 하면서 사람들 혈관 치료하고, 염증 치료 이런 거를 이제 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자칭 공적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이제 소개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것이 다 혈관 혈액 쪽이거든요. 그리고 만성질환, 염증, 통증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고 오시는데요. 저한테 이제 불임 부부들이 그래도 간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간간히. 이제 제가 오는 환자들 상담하고 그분들한테 원하는 약을 드리고, 여기는 병원이 아니니까 그냥 약만 드리고 저희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저희한테 전화하시고 찾아오셔서 본인의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차적으로 저희가 이게 임상 데이터를 가늠하고 이제 그 정도인데요. 제법 있어요. 저희 생기산을 먹고 임신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갸웃했어요. 아니, 이건 화병약인데, 화병이잖아요. 생기산은 본래 가슴에 울화를 풀어주는 약이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꼬마들 중에서 막 짜증이 잔뜩 나가지고 뭐가 하면은 계속 울고 그냥 억지 부리고 바닥에 드러눕고 막 눈물 질질 짜고 하는 그런 엄마들이 봤을 때 미운 아이들 있잖아요. 사랑하지만 아우 정말 쟤를 어떻게 해, 이런 마음이 드는 미운 아이들이 생기산을 딱 먹으면 갑자기 웃고 다니거든요. 어른들 중에서도 생기산을 먹고 이상하게 짜증이 안 나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속으로 웃어요. 그게 본래 출발점이 화병약이거든요. 가슴 속에 막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내가 답답해 죽지 하는 그런 거 우리가 일상 용어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방 고방에서 울화라고 하거든요. 흉협고만이라는 말을 해요. 가슴이 답답해서 너무너무 꽉 찬 것 같이, 죽을 것 같이 괴롭다라는 그런 뜻이 흉협고만인데요. 거기에 쓰는 약을 응용해서 제가 만든 것이 생기산이거든요. 그래서 생기산을 먹으면 가슴이 좀 시원해지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불면증도 화병이더라고요. 불면증도 화병이고, 우울증도 화병이고, 심지어 간질 발작도 화병의 일종이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이번에 제가 또 새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이 불임증이 화병이더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죠. 근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화병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아니, 무슨 젊은 사람들이 화병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조금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화병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아이들이 그 입시 위주의 그 공부에서 어렸을 때 학원 많이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특히 집중적으로 이제 그 입시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중학생인데 벌써 집에 오는 시간이 밤 9시, 10시 이럴 때까지 학원에 있다가 돌아오고 뭐 그렇게 하니까 요즘에 놀이터에 나가면 요즘이라고 해도 되나? 하여튼 놀이터에 나가면 애들이 없잖아요. 애들은 당연히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야 되는데 놀이터에 애들이 없고 애들 전부 학원 갔어요. 그게 이제 한창 뛰어놀고 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무슨 학원 전전긍긍 하면서 계속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하고 무슨 또 뭐 여러 가지 공부들이 있대요. 그런 책 읽는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분출되지 않은 그런 억압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후반, 30대 초반, 중반, 뭐 40 이렇게 됐는데도 그 화가 풀어지질 않고 울화가 되어 있는 거죠. 울화가 뭐냐면 가슴에 꽉 맺혀 있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본래 혈액량이 많지 않아요. 혈액량이요. 지극히 건강한 사람도 본래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관에 다 피가 차 있는 게 아니래요. 우리 몸속에 있는 그 혈관의 용적, 그리고, 혈액의 총량을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혈관 용적이 훨씬 큰 거예요. 그 피를 다 쏟아 부어도 우리 몸속의 혈관을 다 못 채워요. 그런데 우리는 배울 때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심장에서 피가 대심방을 통해서 빠져나가서 전신을 돌고 나서 다시 이렇게 심장으로 돌아오고 또 폐로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끊임없이 요 단순한 순환을 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것은 지극히 큰 틀에서 말하는 혈액순환이고요. 본래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굉장히 섬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밥을 먹고 나서 바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누구랑 싸우면 어떻게 돼요? 체해요. 왜냐하면 혈액량이 정해져 있는데 식사를 하고 나면 그 훨씬 많은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얘가 이제 소화를 시키는데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머리를 쓰거나 극도로 화를 내거나 이러면 그 피가 소화를 시키는데 몰리지 못하고 이렇게 뇌로 가는 거예요. 머리로 아니면은 그렇죠. 이렇게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데 되는 거죠. 이 소화기관은 부교감신경 관할이거든요. 그런데 신경이 예민해지고 집중하고 이러면 교감신경 쪽으로 혈액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여기가 딱 체해버리는 거죠. 그런 걸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몸의 생식기관도요. 일종의 부교감신경 관할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입시 모드, 또 취직해야 되고 거기서 또 경쟁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항상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이 교감신경이 과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잠잘 때도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는 거예요.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이 생식기 쪽으로 제대로 그 혈액이 모이지를 못하고 거기가 제대로 충분히 좋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성들이 또 남성들도 그렇고 그 생식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임신이 잘 안 되는 거죠. 남성도 그렇고 특히 여성들이요, 이 자궁이 냉하다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자궁이 냉하다 그러면 한의원에서 쓰는 약들, 자궁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약들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한 100년 전 사람들이 자궁이 냉하다는 거랑 지금 사람들이 자궁이 냉하다라는 것이 이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많이 못 먹었잖아요.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식사가 옛날에 왕의 식사랑 거의 맞먹을 정도로 기름진 것, 고기, 단 거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예전에 설탕이 어디 있었겠어요. 예전에 그런 기름이 어디 있었겠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죠. 국이 구경하기 저도 어려운 집안에서 살았었거든요. 저는 또 제 생각에는, 제 기준에는 제가 살았던 것이 평균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한 30년, 40년 넘게 지난 다음에는 그렇죠. 오히려 요새 좀 부자들이 차라리 채식을 하려고 더 애를 많이 쓰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기름을 많이 먹는 역전이 현상이 생겼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못 먹어서 자궁이 냉한 것이 아니라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순환이 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 몸에 피가 가슴에
머리에 몰려가지고 있죠.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잘 안 오고 소화력이 떨어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그 다리가 저리고 뭐 정맥류 같은 것도 생기고 젊은 사람들도 다리에 쥐가 난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다리에 쥐가 왜 나느냐? 뭐 근육 경련이 생긴 거잖아요. 그것도 결국 그러니까 혈액이 제대로 그 다리에 공급되지 않아서 순환의 문제거든요. 순환의 문제. 순환이 제대로 잘 되질 않아서 뭐 근육 이런 쪽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더 큰 틀은 그래요. 근데 제가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생기산 먹고 저 임신했어요.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생기산은 불임치료제가 아닌데 왜 저분이 저런 말을 하시나 그랬는데요. 여러분, 하여튼 이게 제가 좋은 소식이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생기산을 먹으면 이렇게 온몸에 있던 그 혈액이 순환이 되면서 사람들이 생기가 생겨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실제로 피가 부족해요. 우리가 긴장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골수가 말라요. 골수가 뭐냐? 뼛속에 커다란 대퇴골이나 이런 커다란 뼛속에 있는 피를 만드는 기관이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치킨 같은 거 먹을 때 왜 닭뼈 거기 부러지면 그 속에서 실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게 골수인데요. 그 골수에서 피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좀 힘든 상황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으면 골수가 마르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심한 경쟁 상태에 있거나 긴장하거나 이 상태가 너무 심하게 되면 골수가 말라요. 그래서 피를 제대로 못 만들어서 뭐 피의 양 자체가 부족한 거죠. 음식을 잘 먹어서 영양 상태는 충분한데도 이상하게 피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정신 영역에서 있죠. 정신 영역에서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잠을 한 8시간, 10시간을 자도 깊이 자지를 못하기 때문에 훨씬 더 피곤하죠. 많이 피곤하죠. 그래서 생기산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또 부수적으로 뭘 하면 좋겠어요. 스트레칭 같은 거 하면 좋고요. 자기 자신한테 스스로 늘 말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괜찮아. 너는 잘 살고 있어. 행복하게 살자.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지금부터 행복하자고. 10년 뒤에 행복하면 10년 사이에 너 죽겠어. 지금부터 웃고 살자. 그런 거 있잖아요. 행복하게 살자. 괜찮아. 자기 자신한테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운동도 하면 굉장히 좋아요. 이 운동이 심박수를 확 올리잖아요. 심박수를 올리면서 땀이 나면서 온몸에 있는 피를 한 바퀴 푹 돌려주는 이렇게 한번 청소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것도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너무 격렬한 운동은 좀 피하고요. 운동 전후에 비타민C, B를 충분히 섭취를 해주세요. 그래야 그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에서 그 에너지 발산을 많이 하면서 노폐물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 이제 젊을 때는 잘 모르는데 그게 생기는 그 노폐물이 또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왜 운동 좀 하고 나면 다음날 영 더 기운이 없잖아요. 그런 게 비타민 B, C, 마그네슘 이런 거를 먹어주면 그 운동의 후유증도 훨씬 경감시키면서 운동의 효과만 최대로 올리고 몸의 혈액순환의 효과를 올리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뭐 한 30분 정도씩은 30분이나 40분 정도씩은 꼭 산책처럼 좀 걸어주는 거 뭐 그런 거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그 삶의 어떤 리듬 속에 이런 것들을 루틴으로 한번 넣어 보세요. 제가 젊은 사람들 볼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요즘에 결혼도 늦게 하시는데 늦게 한 사람이 아이도 뭐 한 5년씩 6년씩 안 생기고 어떤 부분은 10년 차인데 지금 아이가 없고 그런 분들한테 이 생기산이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